조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급하게 왔는데 영어로 발표 자료가 되어 있어서 재밌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 발표 주제는 그 펍섭 기능을 활용해서 로컬 캐시를 동기화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일단 발표는 아무래도 이게 카프카 한국 유저 그룹에서 진행한 거다 보니까 카프카 한국 유저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드리고 캐시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제 짚고 넘어가고 또 이제 캐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로컬 캐시의 유용함에 대해서 또 잠깐 논의해보고 근데 또 로컬 캐시를 쓰면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도 짚어보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제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들 소개를 하셨나요? 저는 그냥 주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고 이름은 조한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발표는 이제 카프카 한국 유저 그룹 이제 페이스 그룹에서 같이 카프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한 거를 이제 발표 드리는 자리인데 카프카 이제 페이스북 보면은 스터디도 모집을 하고 이제 질문도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게 좀 잘렸는데 KRU로 접속하셔서 같이 교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캐시에 대한 주제니까 캐시가 뭔지 그래도 한 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장표를 마련했어요. 근데 저는 위키피디아를 참 좋아하거든요. 나무 위키도 좋아하는데 위키피디아도 이렇게 보면 링크가 돼 있어서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캐시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영어를 읽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컴포넌트인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서 미래 이제 빠른 요청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걸 이제 캐시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이제 미리 계산된 결과나 아니면 다른 이제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이렇게 저장을 미리 해놓은 거고 캐시가 히트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저장해 놓은 캐시에 데이터가 요청한 데이터가 있으면 캐시를 히트했다고 하고 없으면은 미스했다고 한대요.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요청하고 더 빠르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캐시입니다. 근데 캐시를 이제 나누는 계층이 또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CPU에서는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다 하고 또 이제 컴퓨터적으로 보면은 뭐 디스크, 메모리, 뭐 레지스트리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볼 캐시는 이제 로컬 캐시하고 글로벌 캐시를 같이 좀 생각해 볼 거예요. 로컬 캐시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한 인스턴스에 뭐 어떤 종류도 상관없이 한 인스턴스에 그 인스턴스 내에서 저장하고 있는 저희가 아까 캐시에 대한 정보를 보면 어떤 데이터를 미리 이렇게 땡겨와서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인스턴스 내에서 이제 저장하고 있는 걸 로컬 캐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글로벌 캐시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운영하거나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일어나는 그 인스턴스가 아닌 다른 저장소 어떤 다른 저장소에 저장된 캐시를 이제 글로벌 캐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글로벌 말고 리모트란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글로벌이라고 명칭을 좀 통일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캐시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로컬 캐시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걸 하는 이제 인스턴스 내에 이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네트워크 요청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요청만큼 글로벌 캐시보다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반면에 글로벌 캐시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턴스 외에 다른 곳에다가 데이터 좀 줘 하고 이제 캐시 요청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컬 캐시랑 비교하면은 스피드가 좀 떨어져요. 근데 반면에 이제 로컬 캐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캐시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약간 분산된 서버 환경을 상상을 같이 해보면은 그 분산된 서버 환경마다 이제 데이터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게 이제 로컬 캐시거든요. 각각의 인스턴스에 이제 장비마다 데이터를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글로벌 캐시는 그 원격에 있는 저장소 그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엔트리 포인트에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더 좋다. 반면에 로컬 캐시는 그 인스턴스 내 모든 인스턴스마다 이제 데이터에 일치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더 글로벌 캐시에 비해서 안 좋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언제 로컬 캐시가 필요하냐 하면은 당연히 좀 빠른 속도가 필요하고 이건 당연하고, 그리고 읽기 요청이 이제 쓰기 요청보다 좀 많이 많을 때, 그럴 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이터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쓰기 요청 뭐 수정을 하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든 뭐 심지어 삭제가 되든 이러면은 그때마다 일관성이 잠시나마 깨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기 요청은 빈번하지 않은데 읽기 요청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에서 아마 유용할 것 같아요. 로컬 캐시가. 이렇게 로컬 캐시하고 글로벌 캐시가 뭔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로컬 캐시가 유용한 상황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뭐 x라는 데이터에 값을 줘 하고 get 요청을 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여러 개의 서버 인스턴스가 이렇게 있고, 이 서버 인스턴스에는 x의 값이 캐싱이 돼 있어요. 이미 1이라고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미리 캐싱을 해놨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요청을, LB가 로드 밸런서 제가 그냥 상상해서 그려놓은 건데 x 값 줘 하면은 이 세 개 중에 어딘가로 요청이 오겠죠. 로드 밸런스를 타고. 그러면은 캐시되어 있는 이 x 값을 돌려줄 수 있어요. db까지 안 가고. db까지 가면은 좀 더 느리겠죠. 근데 이제 로컬 캐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각각 서버 인스턴스에서 바로 응답을 내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분산 시스템, 이게 서버가 여러 개 있는 곳에서 x가 이제 x를 아까는 get 했는데 이제 쓰는 거죠. 2로 설정해줘 라고 하면은 뭐 캐시 전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이스로 이제 그 캐시에 쓰고 이제 db까지 가는 전략을 제가 상상해서 그려놨는데 뭐 아무렇게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보면은 2라고 설정해줘 하면은 이 서버에 아까 1이었던 그 x 캐시 값을 2로 이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db 데이터 스토어까지 2로 저장을 해줘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는 요청을 받아서 업데이트가 되고 DB까지 2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다른 인스턴스에 있는 로컬 캐시들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가 다시 X 클라이언트한테 X 값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뭐 여기로 가면은 정말 해피하지만 여기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안 된 다른 인스턴스로 요청이 만약 보내지게 되면은 X가 1이라고 이제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지고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는 좀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로컬 캐시를 사용하면은 빠르고 좋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직접 이제 이런 업데이트 뭔가 쓰기 요청이 오면은 다른 곳에 있는 인스턴스까지 직접 이제 업데이트 쳐주는 로직을 구현한다. 개발자가 직접 이 상태 변화를 전이시키는 코드를 짜준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좀 이따 소개할 건데 이제 펍섭 구조를 가진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그쪽에 이제 상태 전이를 알리고 이제 그 전이를 전파시키는 그런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해결 안 한다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데이터 그 로컬 캐시에 이제 생명 주기가 있잖아요. 그 캐시를 얼마 정도로 유지시킬 거냐. 그 주기를 되게 짧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의 이빅트 타임을 되게 짧게 가져가서 그냥 엄청 크리티컬하지 않은 정보 뭐 예를 들기 좀 조심스러운데 뭐가 있을까? 당장 안 떠오르네요. 근데 어쨌든 그 되게 데이터가 꼭 싱크될 필요 없이 좀 잘못 보여줘도 되는 그런 데이터 정보가 있을 때 그냥 잠깐 잘못 보여줘도 되지 하고 그 캐시의 이제 리셋 타임을 되게 짧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상황마다 다 달라서 각자 이제 자기가 캐시를 적용하고 싶은 서비스나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생각해 볼 거는 펍섭 기능을 활용해서 이 로컬 캐시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위키피디아 읽어보면서 네, 펍섭 구조가 뭔지 또 같이 잠깐 보시죠. 펍섭 구조는 이제 메시지 샌더가 있는데 걔를 이제 퍼블리셔라고 부르고 이 퍼블리셔가 메시지를 직접 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그 친구들한테 보내지 않아요. 걔네를 이제 리시버 또는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는데 걔네한테 직접 보내지 않고 걔네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어디 메시지 큐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놓으면은 이제 서브스크라이버가 그 메시지를 땡겨가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펍섭 구조예요. 그래서 로컬 캐시 이 동기화 문제를 이 펍섭 구조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예시를 볼게요. 그 펍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중 하나가 카프카죠. 그래서 이 로컬 캐시 아까 동기화시키는 문제를 해결법을 되게 여러 개 생각해봤는데 많은 곳에서 이미 카프카가 적용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프카를 활용해서 이 로컬 캐시와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면은 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죠. 이미 카프카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또 저희 주제가 이제 카프카를 활용한 로컬 캐시 동기화가 아니니까 뭔가 펍섭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술이 이미 그 팀이나 뭐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다 하면은 그걸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거든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좀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카프카는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서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여기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업데이트 치는 슬픈 케이스,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같이 살펴봤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로드 밸런서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x의 값을 2로 업데이트 해줘. 그러면은 이 로드 밸런서가 아까처럼 하나의 서버에만 이제 요청을 보내요. 아까랑 상황은 여기까지는 똑같죠, 완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그 펍섭 기능을 가진 메시지 브로커에 x는 2로 바꿔줘 하고 퍼블리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 브로커를 다른 인스턴스들도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로서 이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퍼블리시 된 내용을 구독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슬프게 한쪽에만 업데이트되고 다른 쪽은 x는 1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모두가 이제 값이 2로 변경되는 값의 전이가 일어나는 그렇게 요 로컬 캐시의 동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어쨌든 퍼블리시를 하고 각각의 인스턴스에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데 딜레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한 일관성을 보장하진 않고 결국에는 보장되는 그 이벤추얼 컨시스턴시가 아마 필요한 그런 구조에서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엄밀한 일관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관성이 필요한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각자 아까 동기화 그냥 안 시켜버리는 것도 하나의 해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이제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판단해서 이런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이제 로컬 캐시하고 이제 동기화 이런 거를 고민해봤는데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그 분산 서버의 각 스테이터스 정보를 아니면 거기서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의 상태 정보를 보통은 간단한 설정 정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ETC 대본이나 아니면 주기표 같은 걸로 보통 다 동기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카프카의 저 펍섭 구조를 이용해서 동기화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되게 구체적인 기술들인데, 뭐 etcd는 뭐 쿠버네티스를 말씀하신 것 같고, 뭐 주키퍼도 이제 어떤 설정들을 관리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설정값이나 그런 거는 그거에 맞는 솔루션 말씀하신 기술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설정값이라기보다는 이제 로컬 캐시의 어떤 값을 저장해 놓고 그걸 빨리 쓸 때 상정하고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컨피그 값보다는 어떤 데이터 밸류, 아까 DB까지 가는데 DB까지 가기 전에 인스턴스 단에서 DB 요청 비용을 줄여서 그 전에 응답을 돌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태 쪽에는 이게 최적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개발자가 많이 손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로컬에 이제 원래 서버에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내려받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제시해 주셨던 개념에서 글로벌 캐시의 단점인 속도의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캐시에서 정보를 얻어오는 거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국에 트레이드 오프로 다른 장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 결국에는 메시지 큐를 놓는 게 마치 글로벌 캐시 요청을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메시지 큐에 이제 요청을 보낼 때는 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만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캐시랑 다른 점은 글로벌 캐시는 어떤 값을 get하고 싶을 때도 보내고 set하고 싶을 때도 보내고 뭐 그런데 지금 본 예에서는 로컬 캐시에는 이제 get으로 가고 그 메시지 큐까지 가는 거는 set만 가죠. 그래서 get 요청에서는 훨씬 빠른 게 아직도 유효할 것 같아요. 글로벌 캐시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면 셋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바로 이제 모든 서버에 그 값들이 그 갱신이 되는 건가요? 바로 거의 바로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바로라고 해야 되나? 그 카프카도 그 리얼타임 메시지 브로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말하는데 그 리얼타임이 완전 실시간이 아니라 거의 실시간에 가깝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를 타잖아요. 그 한 인스턴스에 이거 업데이트 쳐줘 하고 그러면 얘가 브로커에 업데이트 친대 하고 야 업데이트 친대 하고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이동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완전 실시간은 아니지만 꽤 실시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머스트잇 서비스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전현우라고 하고요. 그 카프카에서 처음에 펍을 할 때 그 메시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로커에 버퍼나 혹은 풀을 할 때 메시지가 바뀔 수 있는데 이제 도메인 환경에서는 그 MSE 구조에서는 이제 저희가 API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바뀐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메시지에 타임스탬프를 넣어서 데이터의 최종 일관성을 확인을 하는데 이제 레디스처럼 지금 사용하고 계실 때 어떻게 이제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지 그게 없다면 타임 트라이브가 끝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내용을 이제 서비스에 헤비하게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셋 요청이 막 들어오면은 데이터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장시켜 주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나중에 들어오지 않게 뭐 비교를 해서 그걸 셋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고민해서 운용하고 있진 않아서 네, 더 생각해 볼게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전 최근면 매니저라고 하고요. SK텔레콤에 있는데 사실 지금 소개해주신 구조는 사실은 제가 현업에서는 아직은 보지 못했던 구조라서 좀 신기했거든요. 볼 때. 근데 지금 현업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어떤 케이스에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런 특수한 구조를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적합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생활에서 쓸 때 어떤 데이터에 적합한 구조다 아마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요 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맡고 있는 서비스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아까 그 고민했던 여러 가지 이제 로컬 캐시의 동기화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동기 안 시켜버린다. 그 주기를 되게 짧게 가져간다. 아니면은 그 동기화에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 그런 데이터만 이제 로컬 캐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카프카를 이제 카프카 유저 그룹에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본 내용인데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아서 좀 예시를 못 들어드려서 아쉬운데 관련해서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논문도 있고 그 외국 어떤 사이트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네,
죄송합니다.